네, 여러분, 그러면 구글 클럽 코트 스터디 3기 알고리즘 특강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많이 인사를 드렸을 것 같은데, 구글 클럽 담당 PM 이유나라고 하고요. 네, 저희 오늘 연사로는 자바 클럽장을 맡아주고 계신 김종범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종범님은 코트 스터디 2기부터 함께 하셨죠? 네, 2기부터 쭉 클럽장도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 코트 스터디 3기 진행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알고리즘 강의 스터디 1기에도 클럽장으로 진행을 해주실 거라, 네, 오늘 요 특강은 그 강의의 좀 맛보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코테를 공부하시면서 알고리즘 이론에 대해 좀 목마름이 있으셨을 텐데,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특강이 알고리즘 강의 스터디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래프 알고리즘을 좀 설명해드리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범님, 이제 제가 카메라랑 마이크 끄고 다 종범님께 좀 넘기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카메라는 지금 캠이 문제가 생겨서 켜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없이 어차피 화면 보실 거니까 네, 화면 보면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알고리즘 특강 주제는, 어,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프 이론은 사실 수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게 된 친구예요. 수학에서 이제 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 그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경로를 찾거나 아니면은 뭐 연결성이나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고안해낸 거고요. 이 관련 이론이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래프 이론은 네트워크나 최단 경로, 이제 아니면은 순회 등 다양한 문제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현업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잘 다루게 된다면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특정 알고리즘을 쓰게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프 알고리즘이 코딩 테스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는 이제 오늘 그래프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볼 거고, 이제 그래프들이 사용하는 거의 구체적인 목적과 이제 구성 요소, 특징, 종류들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문제 풀이를 한 문제 혹은 시간이 되면 두 문제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Q&A 시간 잠깐 갖고,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진행될 알고리즘 스터디 소개하고 나서 마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뭔가 질문사항 생기시면은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에 몰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실 때 채팅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소리는 다들 잘 들리실까요? 째진다거나 그런 거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프라는 거는 일단 자료 구조입니다.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일단 자료 구조인데, 정점과 관선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라는 거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자료 구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목적은 정의를 딱 내려보자면 복잡한 관계 모델링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나랑 친구인 사람의 친구까지 막 추천 친구로 뜨곤 하잖아요. 그런 추천이라던가 아니면은 넷플릭스에서 추천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이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할 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버나 카카오티 같은 데서 이제 배차 같은 걸 할 때, 그럴 때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GPS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교통량 분석을 할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또한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그 검색을 했을 때 우선순위로 띄워주는 검색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런 그래프를 통한 모델링으로 그 랭크를 매겨서 이제 그 뭐지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이제 실제 사용은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내용인데 각각의 그래프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단순 웹 개발보다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나 게임 개발 아니면 이제 자연어 처리 뭐 이런 쪽에서 좀 더 최신화된 기술 쪽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만큼 알고리즘을 최적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는 노드와 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드에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요. 간선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에는 이제 방향이 포함되기도 하고, 혹은 포함되지 않기도 하고, 또 가중치가 포함되기도 하고, 가중치가 없기도 합니다. 요 아래 잠깐 써놓은 거는 이제 엣지와 아크 두 가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무방향과 방향 그래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엣지라고 하고,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만 특정적으로 사용하는 친구라서 구분을 해서 한번 적어놨고요. 또 이제 벌텍스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벌텍스도 이제 노드랑 같은 의미인데, 벌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고,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노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혼용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노드와 간선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제 자료 구조라고 이제 했잖아요. 자료 구조에는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나뉘고 그 아래 또 이제 몇 가지였죠? 14가지,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또 엄청나게 세분화하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그래프는 이제 비선형 구조를 가진 자료 구조라고 하고요. 그래프랑 트리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래프들 중에서 특정한 형태를 가진 그래프를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좀 이따 나오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비선형 자료 구조란 게 뭐냐?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복잡한 방식으로 연결된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리가 그래프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계층적인 것들 중에서 계층적인 것만 모아낸 친구들을 트리라고 하게 되고요. 비선형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관계 분석이나 탐색 데이터 조작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이제 그래프의 종류를 보게 될 건데,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방향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간선의 가중치가 있냐 없냐, 그리고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특정한 이제 Directed Acyclic Graph라는 DAG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가 있고 트리들이 모인 포레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 그래프, 서브 그래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개념보다는 문제풀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 이쪽은. 일단 그래프의 종류의 방향의 유무에 따라서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로 나뉘는데 방향 그래프는 이제 간선이 이제 벡터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선의 방향이 있어서 A에서 B로 가는 것과 B에서 A로 가는 게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게 있는데 B에서 A로 가는 게 있다. 방향 그래프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선을 하나 더 추가해주고 B에서 A로 향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 그래프는 간선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이제 아까 이것도 그 구글에서 검색할 때 그 순위를 매길 때 쓴다고 했던 것처럼 그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GPS를 통해서 교통량을 보고 이제 그 안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친구가 이 방향 그래프인데, 노드 간의 관계가 일방향적이라서, 이제 경로 문제나 이런 최적화 문제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친구입니다. 방향 그래프는 그렇고, 무방향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선에 방향이 전혀 없고, 그냥 두 노드 간의 연결이 양방향으로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 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친구 추천 관계, 친구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걸 할 때,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워랑 팔로잉이 있지만 옛날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이제 무방향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고, 어, 이때는 그 연결된 방향보다는 그 각각 노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중요할 때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방향 그래프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면은 무방향 그래프는 이 각각의 노드가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무방향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방향의 의무 다음에 가중치에 따라서 또 이제 가중 그래프, 비가중 그래프가 나뉘게 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드의 정보보다는 이 사이의 관계에 더 그 중요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보다는 상대적으로 간선의 정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이것도 이제 최단 경로라던가 최소 신장 트리 같은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비가중 그래프. 비가중 그래프면서 무방향 그래프는 똑같이 나오겠죠. 이 역시 노드의 정보가 더 중요한 친구들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즉, 간선보다는 노드가 더 중요할 때 사용하고 이제 존재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사이클 그래프가 있고 어사이클릭 그래프가 있어요. 사이클릭 그래프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A에서 출발한 친구가 다시 A로 돌아오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이클릭 그래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릭 그래프는 돌아오는 길이 전혀 없는 거죠. 일단 무방향 그래프는 사이클릭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 있어도 0에서 0으로 돌아오는 길이 없다면은 이런 건 에사이클릭 그래프라고 씁니다. 그 에사이클릭 그래프가 은근 많이 쓰이는데 이제 문제에서 위상정렬이나 최장경로, 최단 아니고 최장경로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향 비순환 그래프. 이건 난이도가 좀 있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게 되는 그래프인데 방향성도 있고 근데 방향성은 있으나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어딘가 계속해서 진행만 하지 돌아갈 방법이 없는 친구예요. 방향성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위상정렬, 최종경로, S사이클릭이랑 똑같죠. 일단 S사이클릭 그래프랑 같다고 보시면 되지만은 중요한 건 얘는 또 방향이 있는 애라서 이거를 좀 특정 지어서 문제들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친구인 이제 트리인데요. 사이클이었고 계층적인 구조고 이거는 이제 BFS나 DFS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본 모양의 그래프일 거예요. 이제 이진 트리, ABL 트리, 뭐 다양한 트리가 존재하는데 트리를 이제 익히면서 제일 처음 접하는 게 이진 트리다 보니까 종종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노드에서 무조건 두 개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의 이제 노드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계층성이 중요한 거지 몇 개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트리 구조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A에서 B, C만 존재하고 D가 존재하지 않는다. B에서 D2로만 가고 이렇게 두 개씩 떨어지는 친구를 이진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트리고요. 트리 중에서도 특별한 친구들을 이제 이진트리, ABL 트리 등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리들이 뭉친 친구가 있어요. 포레스트라고 하는데 이미지상으로는 이제 여기에 루트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연결이 돼 있지 않은데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냥 계층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노드 자체에는 아무런 정보가 담겨 있지 않고요. 각각의 트리가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것들을 포레스트 구조라고 합니다.
이 포레스트 구조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친구고요. 이쪽 이제 포레스트부터는 사실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래프이지만은 이제 그래프의 종류이기 때문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그래프와 서브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완전 그래프는 이제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서브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 모든 노드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개념은 있지만은 굳이 뭐 이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그래프의 개념을 살짝 훑었어요. 이거에 관해서 뭔가 의문이 있다 싶으신 거 있으면 잠깐만 질문을 받고 없다 하시면은 바로 문제풀이로 진행을 해볼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채팅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치고 계실 수 있으니까 20분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질문 사항 없으신 걸로 알고 화면을 좀 바꿀게요. 음, 오늘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보이시죠? 점프왕 젤리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오늘 두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와 이 두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지금 채팅에다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잠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 한 2분 정도만 드리고 나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링크 타고 보셔도 되고 공유된 화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다 확인하신 분들은 채팅에 확인했다고 채팅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네, 저 하트가 20을 넘어가면은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빨리 5분만 힘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문제 다들 읽어보셨겠지만은, 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칸까지 가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떠오른 게 있다면은 한번 잠깐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한 번씩 써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채팅을 안 써주시는군요. 어, 일단 첫 문제는 일단 파이썬으로 풀고 두 번째 거를 자바로 풀게요. BFS, DP,
DP, D, DP로 한다기에는 DP로도 가능은 하겠지만은 굳이 DP로 풀 필요가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아이디어들을 떠올리실 때 이제 알고리즘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제 그냥 제가 문제 푸는 방식과 그냥 제 팁을 곁들여서 그냥 문제를 풀어 나가 볼게요. 저는 일단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입력과 로직과 출력을 나눕니다. 여기서 입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주냐면은 어, 첫 줄에 n이 나오는데 이거는 게임 구역의 크기로 정해졌어요. 여러분 저 이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니고 옆에 창을 하나 더 띄워놓고 문제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외워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음 n줄에 걸쳐서 게임판의 정보를 줄 건데 가장 오른쪽 아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출력은 젤리가 끝 점, 마이너스 1이죠. 에 도착할 수 있으면 하루 하루 없으면 핀을 출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주어진 로직들을 볼 건데 어, 첫 번째로 주어진 그 조건이 두 가지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우측이랑 하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조건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칸에 적힌 숫자만큼 이동 방향으로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요까지 괜찮으시죠? 이게 내용에 대한 정리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순서대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BFS를 써야겠다, DFS를 써야겠다, 뭐 DP를 써야겠다. 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입력이 필요하고 어떤 출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로직으로 풀어나갈 건지를 정의를 내려놓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써 내려가 주면 되거든요. 일단 이제 입력 받을 친구는 어, N은 인풋 첫 줄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보드가 게임 보드가 나오겠죠. 이제 리스트로 받아줄 건데 여기서 그래서 해주고 n 곱하기 n으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죠. 그 다음에 결과값도 내가 간단하게 리절트라고 할게요. 어, n이랑 void가 들어간 어떤 함수를 만들 건데 그거를 출력해주면은 끝나게 됐습니다. 이걸로 입력, 출력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result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그러니까 n이랑 보드가 입력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 설정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 일단 방송 기록이 필요하겠죠. 저희한테는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갈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니까 이거 놓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첫 시작은 0,0이라고 했으니까 0,0은 일단 트루로 바꿔줄게요. 이러면은 첫 번째에서 이제 맵의 첫 번째에서 시작하는 방문 기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경로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다음 경로를 저장해 줄 곳을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은 큐에다가 계속해서 넘겨주면서 큐에 있는 거를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큐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0,0에서 시작을 할 거죠. 또 DQ를 사용할 거니까 넣어줄게요. DQ의 의존성을. 그러면은 우리는 0에서 0,0에서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승리 지점, 그러니까 마지막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탐색을 했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Q에는 지금 0,0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Q 값은 처음에는 true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어디 있죠? 어,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네요. 네. 이제 Q에는 0,0이 처음 들어가 있을 건데 x, y를 해서 Q에서 빼줄 거예요. 이 친구를. 왜 빼주냐면은 쓰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이동 점프하면 한 수를 가져올 건데 이거는 우리가 보드에다가 아까 저장을 했죠. 보드에다 각각씩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점프 현재 좌표를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서 x, y를 빼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2, 한2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바로 그냥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리턴 뭐였죠? 하루, 하루. 그리고 이제 1이 아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두 가지 방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우측으로 이동, 그 다음에 하단으로 이동.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이제 Y축이 바뀔 거니까 여기다가 점프를 더해 줄 거고 이게 N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보드를 벗어나는 거니까. 음, 그리고 비지티드에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비지티드에다가 이제 도달했으니까 플러스 점프를 추가해주고 아니 트루박스로 바꿔주고 큐에다가 1, 플러스 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가는 게 이 큐에 추가가 됐겠죠. 이 while문에 그러면은 다음에 돌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우측을 확인을 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y축을 볼 건데 y축도 똑같이 똑같은 로직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 while 안에서 끝까지 다 탐색을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 출력하라고 했죠? 음. 만약에 다 탐색을 했는데 결과를 찾지 못했다 하면은 행을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이 탐색 기법에서 뭔가 BFS 로직이다, DFS 로직이다 이런 걸 정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사실 문제를 그냥 주어진 로직대로 풀고 나면은 이게 BFS 로직과 똑같아지는 현상이 오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접근하시면 이게 왜 그래프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BFS인 거는 다들 괜찮으신가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게 BFS라는 건? 네.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하면 아마 네, 틀린 부분 없을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움직이냐면은 0,0이니까 0,0에서 0,0이라는 친구에서 움직여 볼게요. 이쪽에서 갈 수 있는 게 어, 0,1과 1,0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지금 확인한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Q가 여기로 들어갔고 우측 그것 때문에 요 우측으로 이동 때문에 들어갔고 아니죠. 우측 이동 때문에 이쪽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하단 이동 때문에 이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0,1에서 갈 수 있는 길은 또 우측 이동이 있겠죠. 0,2가 있고, 지금 1씩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도 1씩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1 움직이니까 0,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1이 존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났으니까 Q에 있는 거는 지금 1,0, 0,2, 1,1이 들어있을 겁니다. 1,0에서 지금 갈 수 있는 거 하단으로 가면은 똑같이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2,0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Q에 남아있는 건 또 0,2, 1,1, 2,0이 될 거예요. 왜 하나만 추가가 됐냐면은 여기 visited라는 함수를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친구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Q에 추가된 애는 지금 0,2와 1,1, 2,0 이렇게 각각이 하나씩 들어가게 된 상태인 겁니다. 근데 0,2에서 이제 보면은 두 칸을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 하단으로 가려면 못 가죠, 이 친구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두 칸 이동해서 2,2를 가거나 1,1에서는 지금 5인데 갈 방향이 없죠.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아래로도 우측으로도. 2,0에서도 지금 10인데 아래로만 갈 수 있는데 우측은 일단 길이 없고 아래로만 갈 수 있는데 이게 10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범위를 벗어나서 얘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친구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를 표현한 방식이 이 DQ라는 방식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해주면서 넣어준 방식이에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문제가 너무 쉬웠다 혹은 어려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프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있으면 빠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로직을 짜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 여기서는 이걸 써야만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이제 BFS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로직을 써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 자체가 BFS 탐색이 되게 됩니다. 몇 가지 괜찮으신 걸로 알고 문제 하나만 더 풀면서 다른 이제 탐색 방법도 한번 봐볼게요. 괜찮으신가요? 대답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다음은 그러면은 이제 숫자판 점프라는 걸 볼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예제에 그냥 이건 그래프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왠지 그럴 것 같죠? 이 친구 같은 경우 문제를 읽어보면은 5 곱하기 5 숫자판이 있고 각 칸에는 0부터 9까지 적혀 있으며 이 숫자판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인접해 있는 네 방향으로 5번 이동하면서 각 칸에 적혀 있는 숫자를 차례대로 붙여서 6자릿수를 만든대요. 근데 이동할 때 한 번 거쳤던 칸을 다시 거쳐도 되고 0으로 시작하는 000, 1, 2, 3 같은 숫자도 만들 수 있대요. 이제 이랬을 때 서로 다른 6자리 숫자들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일단 문제를 이번에는 자바로 풀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도 입력과 출력과 로직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입력되는 거는 숫자판이 입력된대요. 숫자판에 정보가 따로 있진 않고 그냥 숫자판이 입력된대요. 그리고 출력하는 거는 서로 다른 숫자의 개수를 출력한대요. 서로 다른 거니까 아마 유니크 값일 거고 그러면 분명 이제 셋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파이썬이라면 셋일 거고 이제 자바라면은 이제 해시스 같은 거를 사용해서 유니크 값을 만들어 주겠죠. 로직을 볼 건데 일단 중복이 가능한 경로를 지난다. 지나면서 숫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숫자를 구한다. 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쪼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 특정하게 이제 갈 수 있는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상하, 좌우로 이동할 건데 각 위치에 있는 숫자를 합쳐줄 거예요. 단, 이제 숫자판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숫자 중에서 유니크한 답만 써서 하면은 이제 저장된 거를 그대로 출력하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여기서는 로직의 끝이거든요. 상하 좌우를 이동할 방법과 그 각 위치에 있는 숫자를 조합할 방법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바로 풀어볼 건데 이거를 자바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 볼 때 그냥 사실 자바 유트에 있는 거 일단 다 넣고 시작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클래스를 잡아주고 여기 있는 로직대로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죠. 스캐너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 받아올 건데 그러면은 숫자판을 처음에 입력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숫자판에 이게 뭐라고 정의를 내려줬으니까 파이썬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
여기서 그 다음에 일단 보드라는 친구를 하나 선언을 해줘야겠네. 이걸 저장해줄 그, 그 선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입력 기능이 끝났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어 이제 모든 칸에서 탐색을 해봐야겠죠. 칸에서 탐색을 해볼 예정.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판이니까 결국엔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이 친구가. 여기서 할 거는 이게 아니라 아 숫자 조합이라는 친구에다가 아이콘과 제이콘과 이런 친구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아, 여기다가 결과값을 저장해줄 친구를 하나 설정을 해서 아, 이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을 저장해 줄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할 거는 음, 음, 이렇게 하면은 커다란 로직이 끝났죠. 커다란 로직이 끝났고 이 숫자 조합을 해줄 기능만 만들어주면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조합에는 현재 잡초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깊이가 필요하겠죠. 몇 번째 숫자인지 확인할 엑셀로 쓸게요.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숫자, 현재 이제 조합되어 있는 숫자의 값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처음에 0,0이고 이제 0번째 뎁스에서 시작하고 스트링 값이 아무것도 저장돼 있지 않은 친구를 넣어주는 단계인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뎁스가 6번으로 정해져 있죠. 최종 뎁스가 6번이면은 유니트에다가 이거를 해서 이 함수를 끝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네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네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확인을 할 건데 이러기 위해서 일단 또 이것도 스태틱으로 하나 써야 될 테니까 이렇게 dx, dy를 세팅해 주는 거는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생기는 스킬이 이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암기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스태틱으로 선언해 주는 거는 그렇게 막큰 의미가 없고. 자, 네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각각에 있는 숫자를 확인을 하면서 뎁스를 계속해서 더해주고 해줄 건데,
i가 4까지 하면은 이게 각각의 조합이 돼서 상하 좌우로 가게 되겠죠. 그 친구들을 지금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치? 하고 내 방향을 확인할 건데 이렇게 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은 순차적으로 4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어, 이제 처음 뎁스였으니까 6이 될 때까지는 이 친구들을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뎁스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멤버에다가 스트링 값에다가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넘버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뎁스가 6일 때까지 계속 가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를 해줘야 될 게 있네요. next x가 숫자판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next y도 숫자판을 벗어나면 안 되죠. x가 여기다 잡고 y가 역시 이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복을 하면서 네 방향을 다 탐색을 하겠죠. 그리고 네 방향 안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또 네 방향을 탐색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앱스가 6인 애들을 계속 유니크라는 이 해시셋에 추가를 해줄 텐데 해시셋은 유니크한 값만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친구의 사이즈를 확인하면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에서 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다 하면은 이 부분을 DFS라고 선언을 하겠죠. 이렇게. 아니, 아니죠. 현재 보드에 있는 값을 추가를 해준 다음에 다음 보드에 탐색할 때는 다음 보드에 있는 값을 추가해서 넣어줘야겠죠. 현재 있는 거를 넣어줘야죠. 현재 있는, 현재 보드에 있는 값을 넣어준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걸 넣어주고,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빈 스트링으로 넣어줬고, 친구가 넘버가 되는 거죠. 빈 스트링에다가 현재 값을 넣어주면서 이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라 하고, 그리고 6번째가 왔을 때 그거를 저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넥스트가 아니라 현재 걸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인데, 이것도 뭔가 DFS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또 어렵기도 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로직을 따라가면은 이런 식의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 문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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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 1, 1, 1, 1, 이 친구들이 각각의 노드인 거예요. 각각의 노드고 다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라서 이제 그리기가 좀 편하긴 한데 이것들을 몇 번 그려보시다 보면은 DFS
DFS, 그 외에 탐색 문제들도 다 그 로직이 이해가 가실 거거든요. 이걸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1에서 시작을 하는데 6번을 들어가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 아래로 일단 6번을 가본다. 하나, 둘, 셋, 넷, 4번밖에 못 가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1, 1, 1, 1, 1,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보고 이런 게 DFS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넘어가 보는 게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가 보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최초에는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 거고 이렇게 가볼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DFS인데 이거를 이미지로 그려서 몇 번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 재기에 대한 이해도 좀 편리해지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 파고 들어간다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프 이론을 보면은 DFS, BFS를 네, BFS 같은 경우는 다 트리 모양으로 설명을 해줘요, 보통. 그래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본다고 하고 DFS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본다고 하죠. 근데 이 그래프로는 저는 사실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BFS 같은 경우는 이 아까 그렸던 아까 이제 우연히 트리처럼 나왔지만은 이렇게 큐에다가 하나씩 넣어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큐에 0, 0, 0,0 넣었었고 그 다음에 0,0에서 갈 수 있는 애가 0,1이랑 1,0이니까 걔네 둘을 큐에 담았었고 0,1에서 또 갈 수 있는 애를 찾아보니까 얘네 둘이어서 얘네를 넣어줬죠. 그 다음에 1,0이 큐 제일 앞에 있으니까 얘를 들어가 봤을 때 어, 여기 갈 수 있는데 이미 비스트에 있으니까 안 넣고 그 다음에 2.0을 넣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고 지금 이 DFS 같은 경우는 이 트리 모양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가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를 단순히 이 트리 구조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DF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좋을 거고, BFS 같은 경우는 이제 큐를 사용해 보시는 게, 큐를 사용해 보면은 이 의미가 확 와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혹시 이 두 번째 문제에서 뭔가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음, 뭔가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 말을 씀을 해주셔야 제가 부연 설명을 하던, 뭘 하던 할 텐데, 너무 문제가 쉬웠나요, 혹시? 고 계시죠?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그 항해에서 기술 매니저도 하고 클럽장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알고리즘 풀이를 할 때 사실 요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입력과 출력을 정하고, 이제 문제에서 주는 로직을 쓴 다음에, 그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레벨까지 그 로직을 쪼개면요. 그 로직 순서대로 코드를 써내려 가면은 애지간한 문제는 다 풀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로직을 쓴 거거든요. 로직대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상하좌우로 이동하면서 각 위치에 있는 숫자를 조합한다고 했죠. 현재 위치에서 상하좌우로 이동하면서 각 위치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한 번씩 넘겨주는 이 작업을 그대로 쓴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로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로에 넣고 현재 점프 칸만큼 이동하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준 거죠. 네. 이 작업을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할 때 최소한으로 쪼개는 거예요.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근데 이걸로 안 되는 알고리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그 최적화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메모리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 탐색을 할 수 없고 뭔가 특정한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은 그 여기 이 알고리즘 강의 스터디에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긴 할 건데 그러니까 네, 좀 더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그쪽에서 보시게 될 건데 오늘 이제 문제 풀이가 여러분들 뭔가 중간에 질문이 한두 개쯤은 나올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어서 굉장히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이론 자체나 네, 주석으로 진행 사항 작성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적은 거고 사실 저는 이것만 적습니다. 요것만 적고 푸는데 이거는 코딩 테스트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그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면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세 문제 정도를 풀었을 때도 그 세 문제인데 두 문제는 내가 풀었는데 마지막 문제가 어 그 정확도나 이런 것 때문에 한 80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거를 써놓으면은 그 출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넘는 거는 그 코드를 확인을 하기도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확인을 했을 때 내가 로직을 제대로 써놨다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엣지 케이스가 몇 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이 로직을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브 코딩도 그렇고 손 코딩할 때도 당연히 이런 로직을 써놓으면은 내가 얼마큼 이 문제를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이제 내가 막 이제 뭔가를 해보다가 이걸 만들다가 막 헷갈려서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음 뭐 해야 되지 했을 때 위에 올려다 보면은 이제 요거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딱딱 정리가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처음에 이 로직 코드를 수도 코드라고도 하죠. 이 로직을 써놓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두 문제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없으신가요, 전혀? 아니면 그 외적에 뭐 그래프 이론 자체에서도 그렇고 아까 잠깐 본 이제 그래프 개념들에 대해서도 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푼 두 문제는 그래프 이론 중에서는 제일 간단한 DFS 문제 각각 한 문제씩 가져왔었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스킬이요. 음, 테스트 케이스. 일단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스킬보다는 그 특정 상황에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는 하지만은 특정 상황에 막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그 로직을 짜면서 너무 그 예제에 집중해서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번을 DFS로요. 1번 문제가 아까 풀었던 이제 점프킹 젤리인가요? 어, 네, 잠시만요. 근데 요거 설명만 먼저 드리고 이제 그 로직 자체를 그 뭐냐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무슨 얘기했었죠? 그 예제 코드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예제로 갈게요. 이 예제 코드들에 뭔가 너무 집중이 돼서 이걸로 스스로 로직을 짜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사실 조건들은 다 여기서 주어지거든요. 이 로직들을 구현할 방법을 찾는 문제인 거지 예제를 풀기 위한 문제가 아니에요, 코딩 테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숫자판 점프킹 젤리였나요? 첫 번째가? 점프킹 젤리.
jelly. 이거를 DFS로요. 음,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음, 파이썬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제, 어, DFS로 풀면은, DFS로 풀면 힘들 것 같은데. 못 풀 건 없지만, 네, 일단 가보죠. DFS로. 음, 이동 가능한 끝까지 가보고 도착했으면 리턴. 그냥 DFS 코드만 보여드릴게요. DFS로 가게 되면은, 일단 현재에서 XY를 입력받게 될 건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문제를 좀 정리할게요. 여기서 입력받은 n이, 써야겠네요. n이 그 탯줄 입력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보드는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할게요. 하고 DFS만 작성을 해도 괜찮겠죠? 어, DFS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이너스 엔드 일단 탈출할 거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일단 하루 하루 그다음에 일단 이거보다 작거나 X가 n보다 크거나 Y가 작거나 Y가 n보다 크면은 일단 어, 그래서 이거 쓰셔봐요. 그리고 방문한 적 있는 데는 만약에 여기가 방문했던 데다 하면은 어차피 끝까지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first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거까지 체크를 했으면은 visit x, y를 현재 지나간 애니까 true로 잡아줄 거고 아까 first로 처음에 다 선언을 했었죠. 그 다음에 BFS 보면서 DFS로 바꾸려니까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현재 점프가 로즈에서 x, y일 거고 어, 그 다음에 if 플러스 점프가 n보다 작고 어, 음, 우측이랑 아래쪽으로만 가는 이렇게 점프랑 y가 있으니 로 해주고 y도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에 return true 하고 이거를 전부 다 return true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return false로 잡아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dfs가 true면은 print else print in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괜찮으실까요? 이 DFS 구조가 이해가 가시나요? DFS를 할 때는 사실 이 탈출 조건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소장님 괜찮으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0,0에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넣어주면은 계속해서 돌아서 펄스 또는 트루로 나오게 될 거고 트루면은 하루하루 펄스면은 힘을 출력하는 코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이제 입력받는 부분은 다 똑같을 거니까 굳이 안 썼고요. 네. 이거 외에 뭔가 또 다른 질문 사항이 계실까요? 아, 참고로 이 숫자판 점프는 BFS로 풀기 좀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중복이 가능하면서 사이클도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BFS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다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6번까지 들어가는 건데 6자리 숫자가 되는데 이제 BFS로 이걸 다 탐색하려면은 문제가 너무 길어. 지금 5 곱하기 5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훨씬 확장된 숫자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BFS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참고로. 근데 이 문제 그 뭐냐 점프왕 젤리 같은 경우도 어 이걸 제가 처음에 BFS로 풀었잖아요. 이게 DFS로도 풀 수 있지만은 그냥 로직을 주어진 대로 따라가서 쓰다 보면은 BFS로 약간 풀라는 느낌의 문제긴 했습니다. 이 문제 다시 점프왕 젤리. 그래서 뭔가 딱 이제 이걸 DFS로 풀어야겠다. DFS로 풀어야겠다. 정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주어지는 이제 말의 순서, 여기가 얘네들이 순서를 정해주잖아요. 오른쪽 아래 뭐 이렇게 가라. 두 번째 BFS로 하면은 메모리 초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왜 메모리 초과가 나올 수도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6개씩 가는 걸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는 방향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네 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네 개를 탐색을 해야 되고요. 또 각각에서 계속 이렇게 네 개씩 하다 보면은 어 4의 6승이 4의 5승이 나오겠죠. 경우의 수가. 그거를 결국에 다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단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점프왕 젤리를 BFS랑 DFS로 풀었는데 이제 그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DFS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바로 이제 트루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건이 작고 이제 DFS로 갔을 때 처음에 루트를 1, 1, 2 여기로 가면 바로 끝나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DFS가 당연히 빠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속도가 비슷할 거고요. 이게 그 또 이제 게임판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도 결과값이 달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BFS, DFS가 적합하다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속도로 보기보다는 로직적으로 보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 내가 찾는 타겟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그 결과값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DFS로 가면 이게 한 번만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끝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를 수가 있죠. 근데 막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을까요? 저도 사실 BFS, DFS 문제가 나오면은 특정 로직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 특정 로직, BFS든 DFS든으로 풀지만은 사실 저도 DFS 만드는 게 더 편해서 DFS로 많이 풀어버릇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직적으로 제가 오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에 주어진 로직대로 가능하면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문제에 써져 있는 방향대로 가는 게 사실,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딱 문제 보는 순간 사실 코딩 테스트에는 이 문제 BFS, DFS 문제입니다라고 안 해줘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냥 풀라고 하지, 그냥. 블라블라블라 엄청 길게 써놓고. 근데 그때 그냥 로직을 정리해서 순서대로 작업을 해나가시다 보면은, 이거 DFS 같은 모양이네? 이거 BFS 같은 모양이네? 라고 하는 형태의 무언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똑같이 이제 테이블에서 이동을 하는 거지만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숫자판 점프 같은 경우는 숫자판 점프가 아니라 맞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BFS로 쓰는 게 사실상 조금 어려웠던 문제고 그래서 DFS로 이제 풀어버린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네, 로직끼리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 DFS랑 BFS를 하나씩 다뤄봤는데 어, 이제 유나님이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이제 알고리즘 스터디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다른 탐색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 계속 다뤄볼 거니까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문 없으면은 유나님한테 넘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은 빠르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만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유나님한테 화면 공유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님, 그러면 화면 공유 아,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그래프 알고리즘 특강 잘 들으셨나요? 어, 저희 알고리즘 강의 스터디를 이어서 하실 수 있다고 앞에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어떤 스터디인지 지금 신청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신데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9월 2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스터디이고, 저희 이번 코트 스터디는 6주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짧게 5주 만에 알고리즘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알고리즘 이론부터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스터디를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스터디입니다. 일단 강의를 하나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거를 같이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종범님이 그래프 알고리즘 특강을 해주신 것처럼 좀 주요한 이론들에 대한 특강을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서 좀 이해를 빠삭하게 하시게 좀 도와드릴 스터디입니다. 요, 일단 저희가 코테 스터디 할 때는 출석률을 기반으로 좀 관리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개별적인 관리는 해드리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알고리즘 강의 스터디는 좀 소수로 진행이 될 거라서 출석률과 이 강의 잘 듣고 계신지 진도율도 함께 체크를 해서 좀 더 집중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범님처럼 개발자분들의 문제풀이, 특강, Q&A도 진행을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5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총 12개의 주요 알고리즘 개념을 습득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되시고요. 요거 알고리즘 공부하시는 이유가 다들 사실 기업 코테 기술 면접 준비하시려고 하는 걸 텐데, 요거를 잘 준비하실 수 있게 또 모의고사나 중간중간 멘토링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각 개념별로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의 응용 문제를 더 매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5주간 30개 이상 정도의 문제를 푸시게 되고요. 저희 1일 1코테 꽤나 쉽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면은 5주 동안 30개면 거의 뭐 주말에 조금 쉬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은 매일 푸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번에 코테 스터디 하셨던 것처럼 꾸준한 습관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번에는 월목이 아니라 화목 또는 수금 뭐 요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다 같이 강의 모여서 듣는 시간, 그리고 목요일과 월요일에는 클럽장님이랑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시간 요렇게 진행이 될 거고, 8시부터 10시까지, 네, 원래 9시부터 11시까지 좀 늦으셨죠? 좀 앞 1시간씩 당겨서 8시부터 10시까지 게더타운에서 만나는 스터디입니다.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5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추석 연휴는 한 주 쉴 거예요. 그래서 어, 기간은 총 6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1, 2주차 동안, 1주차 동안 이렇게 좀 기본적인 개념들 을 강의를 들으시고 응용 문제를 푸실 거고, 오늘 특강 들으셨던 그래프도 포함해서 2주차에 이런 걸 하시고요. 3, 4주차에 조금 어려운 다이스라랑 독적 기획법을 각각 배우시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특강을 배치해서 어, 이해되시는 게 어, 맞는지 좀 중간에 체크를 또 하실 거고요. 이게 간단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테 스터디에서는 TIL 연속 작성 이벤트랑 반 출석 랭킹전을 하고 있죠. 이번 알고리즘 강의 스터디에서도 좀 동기부여 받으실 수 있게 올출 완주 챌린지 일을 할 거예요. 끝까지 갔을 때 출석률과 진도율이 100%이시면 모두 2만 원씩을 드릴 건데요. 이 상금을 이미 미리 정해놓고 60분이 시작을 하셨으면 120만 원. 근데 마지막에 40분만 올출을 하셨다 하면은 이 120만 원을 40분이 나눠 가지시도록 좀 상금이 올라가는 그런 챌린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으쌰으쌰해서 지금 구글 컬러 코테 스터디보다는 좀 더 빡세게, 네, 알고리즘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스터디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저희 강의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강의는 내일 배움 카드 사용하셔서 49,000원이라는 자부담금을 처음에 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스터디 따라서 강의 진도 80% 이상을 채우시면 그 49,000원은 전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 비용은 무료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내일 배움 카드가 있으시거나 어, 발급을 빨리 받으실 수 있다. 3일이면 발급 받으시거든요. 음, 내일 배움 카드 어, 빠르면 3일 만에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다다음 주에 시작이니까 네,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희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고, 네,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빨리 여러분 좀 쉬시고 게더타운에서 만나시도록
지금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시군요. 그냥 자비로 하시면 이 강의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내일 배움 카드 사용하시면 49,000원만 내시면 되겠죠? 채원님, 내일 배움 카드는 네, 꼭 있으셔야 이 49,000원을 냈다가 환급을 받으시고 무료로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언어는 이번엔 파이썬 강의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코드 스터디는 4기가 9월 19일부터 모집을 시작할 거고요. 짧게 모집한 다음에 10월 초에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번 코드 스터디 3기도 재밌으셨죠? 네. 4기도 많이 물러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리즘 강의 스터디는 좀 더 이제 클럽장님이랑 만날 기회도 많고 이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더 네, 관심을 가지실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요 강의 스터디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좀 쉬시고 겟더타운에서 3기 분들은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범님 감사합니다. 종범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